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한 줄 명언이 감사 스마일 오늘 가슴에 콕 와닿는데, 감스님들도 항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꼭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민스키 모델과 코스피,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거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 꼭 빚을 내서는 하지 마실 것을 조언드리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은 저는 유일하게 내 집 마련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응암동의 녹번역 2편 한세상 캐슬이 지난달에 14억 2천이 실거래가에 올라왔는데, 지금 잠시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조만간 또 15억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 5구 타입을 갖다가 15억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진짜로 그 덕양구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아직까지 10억 이하가 있기 때문에, 또 6억 이하가 있으니까 그런 집들을 꼭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광명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게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모든 단지가 동일하게 공문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길래 제가 이걸 단톡방에서 보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광명시에서 철산과 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 의무 반영 공문을 갖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이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갈 것 같고, 관련해서 임대 확대라든지 제로 에너지 의무화 압박에 재건축 사업성이 또 비상이 걸릴 것 같고, 더 나가서 물론 일정 지연도 지금 불가피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는데,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광명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 계시면,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온전한 그런 분양 아파트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시장에 공급을 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 이거에 앞으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을 갖다가 살기를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꼭 올해 하반기 내만이라도 계약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슈의 아파트랩에서 이게 지난 5월 18일 날 국토연구원 연구과제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서울 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 자가 거주 시에는 19%가 감소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돼서, 어떻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결혼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거는 진짜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국토정책 연구과제가 아마 발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아무래도 자녀 출산하기도 힘들고 또 결혼 확률이 더 적어질 텐데, 자가주택보다 더 증가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와닿으신가요? 진짜로 해도 너무하고, 임대주택에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젊은 2030 세대들은 살아라, 그냥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살아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감스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대출이 가능한 그런 금액에서 나만의 서울을 찾는 2030, 40 세대들이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SNS 보고 알았다라는 이 이야기도 너무 충격적인데, 을지 포커스 연습이라는 매년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감사선발이 군생활 할 때는 거의 2주 이상을 갖다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한미연합훈련이 일주일, 뭐 5일, 6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18일부터 뭐 21일까지면 진짜 4일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4일일지 5일일지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다. 지금 육사, 뭐 해사, 공사, 3군 사관학교도 지금 통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런 한미연합훈련까지도 지금 축소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개발 여론전 나선 당정청 오염부지 정화가 변수다. 오염 토양 정화는 왜 필요한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관련해서 지금 용산공원에 집을 갖다 지으려면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에만 8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8년까지는 걸리지 않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무작정 발표만 하고 보는 건지 모든 정책이 땜빵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각도로 고민을 하지 않고 발표하기 급급했다는 지금 이런 증거들을 갖다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제가 이 토양 오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용산정비창에서도 실제로 삼성물산이 토양 오염을 갖다가 실제로 했었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시간이 빨리빨리 정화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에는 많은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 기지 내에 오염 토양 정화가 꼭 필요한데 이것들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진짜 용산공원에다가 아파트를 때려짓겠다 라고 또 하고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이제 반환 미군기지 오염도의 정화 작업은 오염 확인과 정밀조사, 그다음에 오염 면적이라든지 물량 산정, 실시 설계, 그다음에 공법 결정, 예산 확보, 발주, 정화, 검증 등의 절차로 이게 최소한 사업이 시행되기 1년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확인을 하고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하지 않고 아마 이 정책 당국자들도 아마 이게 토양 오염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발표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금요일엔 오늘 제가 한 다양한 창릉 포함해가지고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런 주요 뉴스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엊그제 이제 S4블럭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 올댓고향에서 1층이 당첨되신 켄니님께서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무조건 1층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갖다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 이유는 감사 스마일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공분양을 갖다가 첫 집을 받았고 그 공공분양도 저는 1층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407동에 103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1층에 대한 단점도 많이 있고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S4블럭은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세송가락 안에 들어가는 입지고 앞으로 이 분양가보다 비싸면 비싸고 낮게 안 나올 것이고 더 나가서 고양은평선 초역세권과 그 다음에 학세권 그 다음에 원흥지구의 그런 인프라까지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GTX-A 창릉역까지 또 중심 상업지역까지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라고 하더라도 꼭 계약을 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제 방송을 보신다고 하시면 제 이야기대로 꼭 계약하시고 2030년에 입주할 때 꼭 웃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2030년에 입주할 때쯤에 S3블럭도 마찬가지지만 창릉 신도시에 입주하는 창릉 천마을 포함해가지고 S1, S4, S3블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덕양구가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고 8월 2주 기준으로 해서 덕양구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이 생각보다 지금 높습니다. 고양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조사기관 3사 모두 상승 지표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호제 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그런 외곽 지역에서 광주와 시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갛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는데 8월 2주차 때는 만안구, 단원구, 병점구 순으로 해도 상승이 1, 2, 3로 1등, 2등, 3등으로 나왔는데 덕양구가 비규제 지역 중에서 부동산 114라든지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조사기관 3곳 모두 지금 상승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396만 원으로 상당히 상승폭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셨는데 물론 뭐 이 이야기를 갖다가 뭐 믿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창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기다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덕양구의 시간이 오고 있고 고양시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GTX-A 3단계가 아직 개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분위기는 아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더 뜨거워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최근에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창천 벨트에 몇 개 남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만약에 20평대는 6억에서 7억 그 다음에 30평대는 최소 7억에서 8억 또 좋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10억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부디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행동하실 것을 강조해서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뒤에는 지축이라든지 삼성, 뭐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전세난이 이제 극심해질 건데, 다들 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0년 장기 전세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20, 30%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은평구에 있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생활 터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이 빌라나 다가구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 쪽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후보지는 지축 삼성, 그 다음에 신원동, 그리고 이제 원흥. 하지만 여기도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가 그렇게 싸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장기 전세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은 계약 연장, 뭐 분양 전환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나 월세, 특히 아파트 전세 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올 하반기에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매를 갖다가 강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제 방송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국채은행 지방 대이동 현실화 하나 아직 확정된 이전지는 없지만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농협중앙회가 이제 지방으로 지금 이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세종시 가느니 이직하겠다. 금융위에 금관원에 계시는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국채은행에 있는 분들이 지금 졸속 이전 결사 반대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무소불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서울에 집을 갖다가 팔고 뭐 지방에 집을 갖다 매수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 내년까지 지켜보자라는 분들이 더 많고 특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가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최근에 또 결심을 하시고 또 창릉 S3과 S4블록 당첨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창릉 S2블록이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분양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희망 고문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한 총리도 3기 신도시 대부분 2030년까지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지 입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2030년이라고 따지게 되면 앞으로 7, 8, 9 거의 4년이나 남았는데 무주택 기간을 4년을 더 채우고 이때 30년에 착공이 들어간 아파트를 또 입주하려고 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7년에서 최소 8년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온전한 공공분양은 더 없을 거고요. 아마 토지 임대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공유형으로 해가지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마냥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 때도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집은 늘어나는데 내 집은 줄어든다. 813 보편형 임대의 충격. 많은 분들이 이 813 보편형 임대라고 하면 그냥 보편적 임대라고 생각하지만 럭셔리한 임대고요. 이제 앞으로 이 보편형 임대를 갖다가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용산에도 이제 이 보편형 임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3기 신도시에 마냥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마냥 분양을 갖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진짜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시고 만약에 이제 신생아를 갖다가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셔가지고 진짜로 20평대든 아니면 뭐 10평대라도 해가지고 방 2개, 방 3개, 뭐 화장실 하나 또는 2개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지금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이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믿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도 진짜 이재명 정부 출범하게 되면 진짜로 아마 임대주택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와닿지 않았지만 제 예상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앞으로 총리 주재해가지고 뭐 범부처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지만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는 사업성도 좋아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 사업장에도 이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광명 하안동에 있는 철산동에 있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매주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모토고 아마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짓자고 용산공원까지 정부 서울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선거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 여대 야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를 갖다가 많이 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년주택 짓자고 용산공원까지 라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청와대라든지 당정청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용산공원도 임대아파트로 공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만나가지고 용산공원 활용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제가 용산공원을 갖다가 활용을 갖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대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갖다가 개정해서라도 용산공원 쪽에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순수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산정비창 기지에도 지금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용산공원 내에도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특별법부터 지금 다시 고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런 조사라든지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염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최소 5년에서 8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갖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용산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곧바로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라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더 빨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갖다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진짜 제가 어제 국민청원 동의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여를 했는데 용산공원만큼은 아파트로 특히 임대 아파트로 공급되지 않도록 다시 힘을 좀 모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임대 아파트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3기 신도시의 역세권 GTX-A 창릉역이 들어오는 창릉 CM1, 2, 3 부지에도 아마 보편형 공공임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제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옳았다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사회주의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 무한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고 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지금 발현이 될까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뿌려가지고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또 10만원씩 20만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줘가지고 지금 통화량이 또 증가를 해서 원화 가치가 지금 이런 폭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답답하고 제가 아침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서 과연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덕양구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진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물론 분양 물량이 많으면 계속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온전한 공공 분양은 정말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민간 분양은 더 딜레이 되고 또 민간 분양에 있는 분양 물량까지 뺏어가지고 아마 임대주택을 갖다 더 지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대출이 가능할 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진짜 용산을 개발해가지고 임대주택 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행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절대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함께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각자가 행복하게 또 보내시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더워지고 있는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